안녕하세요. LG 다문화학교 8월 초등 캠프에 오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선생님도 오늘 현장 강의하는 곳에 정말 가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캠프하는 곳에 가서 친구들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게 되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대신에 친구들이 평상시에 함께 공부했던 멘토 선생님과 연구원 선생님들이 계셔서 친구들의 마음은 정말 기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 내용은요, 베트남의 멸종위기 생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저랑 선생님이랑 함께 할 수업은요, 1교시, 2교시 2시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먼저 베트남의 멸종위기 생물에 대해서 배워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베트남어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배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먼저 멸종위기 생물이란 무엇일까요? 왜 생겨날까요? 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트남의 멸종위기 생물들을 선생님이 8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멸종위기 생물을 보호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함께 1교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멸종위기 생물이란 무엇일까요? 왜 생겨날까요? 에 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나 좋아하세요? 우리 교실에서 친구들 중에 바나나 좋아하는 친구들 한번 손을 들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보니까 몇몇 친구들이 손든 게 보이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바나나가 없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나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제 다시 바나나를 먹을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게 됩니다. 사진에서, 그림에서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거는요, 한 미국의 어떤 학자가 바나나가 수년 내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나나가 전염병에 걸리면 바나나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 전염병의 이름, 바나나를 아프게 하는 그 병의 이름이 바로 파나나라고 합니다. 파나나 병에 바나나가 걸리게 되면요, 일단 그 파나나 병은 전염병이에요. 우리가 코로나처럼 코로나가 전염되잖아요. 그것처럼 파나나 병도 바나나 안에 침투해서 뿌리와 잎에 들어오게 되면 바나나가 1, 2년 내로 죽어서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도 보면 코로나가 처음 몇 년 전에 생겼고 변종 코로나 변이가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파나나 병도 계속 변종이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변종 파나나 병이 대만, 중국, 호주 이런 나라들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점점 가속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선생님이 들었어요. 이렇게 바나나를 죽이는 파나나 병이 계속 퍼지다 보면 우리 친구들은 바나나를 먹을 수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상태가 바로 멸종이라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멸종이라는 것은요, 한 종류의 생물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멸종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다시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것이 식물이라면 먹어볼 수도 없고 네, 그런 상태가 멸종이죠.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멸종위기 생물이라고 하면요, 지구에서 사라질 위험에 빠진 생물들, 지구에서 사라질 위험에 빠진 동물과 식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종류의 동물이 멸종위기 동물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없어질 위험이 아주 높다는 뜻이겠죠. 그게 바로 멸종위기 생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267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이 되었어요. 2021년에요. 그리고 베트남은 우리 한국보다 조금 많은 숫자인데요. 335종이 멸종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에서 곧 사라질 위험에 빠진 동물과 식물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을 보면요.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멸종위기 생물을 정할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나요? 자, 먼저 멸종위기 생물을 누군가가 지정하고 이 멸종위기 동물과 식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각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각 나라마다 관리하는 부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고 각 나라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베트남도,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각 나라에서 이 멸종위기 생물을 지정하고 발표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각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구가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써놓은 세계 자연보전연맹이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단체고요. 이 단체의 이름은 영어의 약자로는 IUCN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구는요, 이 단체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환경단체예요. 곧 이 동물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르니 여러분들 이 동물을 보면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곧 바나나가 멸종될지도 모르니 과학자들은 멸종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겠고 사람들은 이렇게 보호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발표하고 또 그 내용을 관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왜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이 생겨날까요? 왜 생겨나는지 조금 얘기해 볼게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동물들이 영원히 지구에서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 사라지는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연을 생각하지 않은 개발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인데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환경 오염이에요, 여러분들. 환경 오염 때문인데요. 베트남에는 2022년에 발표한 것을 보면 총 동물과 식물 이런 생물들의 종류가 1020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자, 여기에서 종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1020개 정도의 종류의 동식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335종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라고 발표했어요. 자, 335종, 약 1000개 중에서 300개 정도면 우리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1000개 중에서 1020개 중에서 약 335종류가 곧 없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베트남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약 2010년 정도부터 벽돌과 시멘트 공장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개발을 하려고 벽돌과 시멘트 공장들을 많이 짓다 보니까 그로 인한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이유는 온실가스가 많아져서 기후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이유는요. 기후변화입니다. 여러분, 온실가스가 뭔지 들어봤나요? 온실가스는요, 설명하기가 조금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먼저 온실가스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구를 더워지게 하는 가스가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자동차를 움직이는 건 뭐가 움직이죠?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가 움직이죠, 여러분. 자, 기름을 태우면서 이렇게 여기 뒤에 검은 연기 있죠. 자동차는 기름, 휘발유를 태울 때 이렇게 검은색 찌꺼기가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는 매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검은색 가스 이런 것들이 온실가스가 돼요. 온실가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타게 되면은 그리고 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기름을 태우면서 무슨 공장을 가동할 때 이러한 온실가스가 나오게 되겠죠. 공장에서 또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온실가스들이 이렇게 지구에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요. 바로 지구를 점점 덥게 만들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지구의 기후가 변하게 돼요. 매일매일의 날씨도 변하고 그 기후도 변하게 됩니다.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는 남극입니다.
남극의 황제 펭귄이라고 합니다. 남극과 북극은 굉장히 추워요. 남극과 북극은 추운데 아까 선생님이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면 기온이 올라간다. 지구가 더워진다 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온실가스가 많이 생겨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남극, 북극의 얼음들이 녹게 돼요. 빙하들이 녹게 돼요. 그럼 그 얼음 위에서 사는 펭귄과 북극곰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북극곰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 않나요? 지금 얼음이 많이 녹은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렇게 얼음이 녹고 남극과 북극의 동물들이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요. 또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러한 가뭄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름에 폭염, 겨울에도 이상하게 많이 춥지 않은 현상이라던가 이런 가뭄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멸종위기 생물은 무엇이고 왜 생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보았는데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베트남의 멸종위기 생물에 대해서 8가지를 여러분에게 그림과 함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베트남의 멸종위기 생물들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 한 가지씩 선생님하고 사진을 보면서 동물들의 특징은 어떤지, 얼마나 남아있는지,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온 이 동물의 이름은 사올라입니다. 자, 이 동물을 보면 여러분 뭐처럼 보여요? 선생님은 이 동물을 처음 봤을 때 좀 사슴 같기도 하고 소 같기도 한데 사슴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의 눈에는 이 동물이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네요. 자, 이것도 사올라예요. 사올라라는 동물인데 선생님은 다른 것보다 이 뿔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뿔. 자, 사올라는요, 소과의 동물입니다. 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트남하고 라오스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동물인데요. 1992년에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자, 교실 안에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오늘 왔을 텐데요. 초등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 손 한번 들어봅니다. 자, 초등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 손 들었나요? 자, 주변에 1, 2학년들은 언니들을 쳐다보세요. 손든 언니 오빠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자, 이제 손 내려도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키가 130이 넘는다고 해요. 자, 이렇게 사올라의 몸 길이가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 몸의 길이에요. 이게 몸의 길이가 130에서 150. 아까 손들었던 초등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 키만큼 옆으로 긴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언니 오빠들과는 다르게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죠. 몸무게는 85kg에서 100kg 정도. 그리고 여기 어깨 높이까지는 한 80에서 90cm. 초등학교 1학년보다도 작은 어깨 높이네요. 자, 요렇게 사올라는 요러한 사이즈로 생겼어요. 몸은 암회색이라고 하는데요. 갈색으로도 보이지만 약간 회색빛도 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얼굴에 검은색과 흰색의 무늬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이 사올라는 뿔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했는데요. 이 뿔 때문에 아시아의 유니콘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사올라를 실제로 본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요. 관찰 카메라에서만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동물을 굉장히 신비하게 여긴다고 해요. 우리가 유니콘은 사실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올라도 아시아의 유니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베트남에서 2021년에 동남아 올림픽이 개최되었어요. 그 올림픽의 마스코트로도 이 동물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사올라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한번 볼까요? 자, 얼굴에 하얀색과 검정색 무늬가 있다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 사진에서 잘 보이고 있고,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30일의 C게임, 동남아 올림픽이라도
올림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동남아 올림픽이 베트남에서 개최될 때 마스코트가 바로 이 사올라 동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얼굴에 이 하얀 것도 굉장히 마스코트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보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나면 동물 가면을 만든다고 들었어요. 그 동물 가면을 만들 때 이런 그림들이 참고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뿔은요, 베트남 사람들이 V자 같다고도 해요. 이렇게 V자 뿔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V자. V는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빅토리 영어의 V자를 따서 승리의 상징이라고도 하고, 베트남 할 때도 V죠. 그래서 이 동남아 올림픽의 마스코트로 이 사올라가 쓰였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두 번째로 소개할 동물은요, 양쯔강 대왕자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라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대왕자라 하면 굉장히 큰 자라겠죠. 베트남 사람들은 이 자라를 이 동물을 거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부르는 이름은 양쯔강 대왕자라입니다. 선생님이 이 멸종위기 동물을 조사하면서 굉장히 많은 동물의 사진과 그림을 봤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보기에 자라와 거북이가 가장 가까이서 보니까 가장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양쯔강 대왕자라는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쯔강 하면 중국에 있죠. 중국과 베트남에서 삽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살고요. 전체 길이가 약 100cm 정도 되고 1m, 그리고 너비가 70cm 정도 됩니다. 여기가 70cm라는 뜻이에요. 여기 자라의 이 너비가 70cm 정도 되고요. 자, 무게는 100kg가 넘습니다. 지금 이 동물은 굉장히 귀한 동물이에요. 현재 전 세계에 3마리만 살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요, 중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살긴 사는데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고, 나머지 2마리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데요. 나머지 2마리가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그 자라는 동물원이나 이런 호수에 가둬놓고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의 자연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야생 상태에서요. 정말 자유롭게 자라들이 살고 있는 거죠. 중국에 비하면. 베트남에 지금 살고 있는 2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여자 자라라고 해요. 암컷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2마리 중에 한 마리의 성별은 여자, 암컷이라고 지금 조사가 되었는데요. 나머지 한 마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직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아기 양쯔강 대왕자라가 태어나야 얘네들이 멸종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아기 양쯔강 대왕자라가 태어날지 태어날 수 없을지 알 수가 없는 이유는 그 자라 2마리 중에 한 마리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를 뿐더러, 그리고 지금 굉장히 멀리 떨어진 2마리가 굉장히 서로 멀리 떨어진 자연 상태, 야생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기 자라가 더 태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전에 베트남 전설 중에서요, 나라를 구하게 해준 거북이라는 전설이 있는데요. 그런 전설을 들어보면 바로 이 양쯔강 대왕자라인 것 같아요. 그 전설에 나오는 거북이가. 베트남 사람들은 자라보다는 거북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나라를 구한 신령한 동물로 모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배워볼 동물입니다. 통킹 들창코 원숭이. 자, 이 동물 좀 귀엽지 않으세요? 원숭이가 안경을 쓴 것 같다고 선생님은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요렇게 생긴 원숭이도 있습니다. 베트남에 살고 있어요. 자, 이 통킹 들창코 원숭이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로 올라간 들창코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보았듯이 눈, 코, 입 주변에 초록색을 띠고요. 등 쪽은 갈색, 가슴과 배 쪽은 크림색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 원숭이들이 감소한 이유는 여기 선생님이 밀렵이라고 썼는데요. 밀렵은 몰래 사냥한다는 뜻이에요. 몰래 이 원숭이들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오염, 기후 변화 때문에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공간, 이 서식지가 많이 망가졌다고 해요. 지금은 베트남 북부 하장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통킹 들창코 원숭이는요, 멸종 위급종 상위 25위 안에 등록되어 있어서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 200마리 이하가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요. 굉장히 멸종 위기가 높은 그러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멸종위기종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실물보다 훨씬 더 귀엽게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선생님이 소개할 동물은요, 아시아 코끼리입니다. 이 아시아 코끼리는 여러분들, 친구들이 동물원에서 자주 보던 그 코끼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코끼리의 요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친구들 혹시 알까요? 상아라고 부르죠. 상아라고 불러요. 자, 아시아 코끼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동물원에서 보던 그 코끼리. 자, 아시아 코끼리는요, 인도,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포함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1986년부터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코끼리들을 보면은 지난 100년 동안 아시아 코끼리가 90% 가까이 감소했고, 아시아 코끼리가 사는 곳, 이 서식지는 동물들이 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동물들이 사는 곳의 95%가 망가졌다고 해요. 훼손됐고 손실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4만 마리 정도 남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4만 마리가 남았으면 아까 들창코 원숭이보다는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그쵸? 자, 코끼리는요, 코끼리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아프리카 코끼리와 아시아 코끼리, 이렇게 선생님이 사진을 준비해 봤어요. 두 개를 봐도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에도 생김새가 좀 많이 틀리죠. 자, 여기 보면 아프리카 코끼리가 귀가 더 크고요. 아시아 코끼리가 귀가 조금 더 아프리카 코끼리보다는 네모나고 귀가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아시아 코끼리는 베트남에 있는 코끼리가 바로 이 아시아 코끼리라고 해요. 아시아 코끼리는 아프리카 코끼리에 비해 성질이 온순해서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코끼리는 대부분 아시아 코끼리입니다. 아프리카 코끼리에 비해서 몸집과 귀가 작은 것을 우리가 사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코끼리는 선생님이 말했듯이 아시아 코끼리에 속하는데, 코끼리가 베트남의 넓은 지역에 여러 군데에 분포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야생 코끼리는 중부 고원지대의 닥락이라는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5번째로 선생님이 소개할 동물은 꽃사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꽃사슴이 이렇게 굉장히 예쁜 모습이죠. 너무 귀엽고 예쁜 사람을 보면 꽃사슴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 요렇게 귀여운 꽃사슴이 실제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꽃사슴입니다. 자, 뿔이 굉장히 선생님은 인상적이었는데, 뿔이 크게는 2개 있어요. 요렇게 2개. 이쪽에 2개죠. 근데 여기에 또 가지처럼 이런 뿔들이 더 나 있네요. 그쵸? 여러분이 동물 가면을 만들 때 이런 특징을 한번 살려보세요. 자, 이 꽃사슴은요, 베트남 북부에서 발견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야생 상태에서, 자연 상태의 꽃사슴은 없어졌어요. 멸종되었고 동물원에서만 사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꽃사슴은요, 베트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는 꽃사슴이 조금 더 크기가 작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중은 60에서 80kg 정도라고 해요. 수컷 꽃사슴은 이제 남자 꽃사슴을 말하는데요.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뿔이 요렇게 있어요. 뿔이 크게는 뭐 크게 나누면 2개, 요쪽에 2개, 요쪽에 2개 해서 크게 나누면 4개, 또 그리고 뭐 작은 가지들의 작은 가지를 진 뿔들이 또 있죠. 몸은 황색 털로 덮여 있고 몸통에는 6줄에서 8줄의 흰색 별 모양의 점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완전한 동그라미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흰색 별 모양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꼬리에는 흰색 털이 달려 있습니다. 요런 6개에서 8줄, 6개에서 8줄의 흰색 별무늬가 몸에 있는 것이 이 꽃사슴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선생님이 소개할 동물은요. 먼저 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동물이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랑구르라고 하면요. 원숭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원숭이과예요. 원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베트남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약 60마리, 진짜 조금 남았죠. 60마리 정도가 베트남에서 살고 있고 북부 지역인 하이퐁, 하이퐁 중에서도 국립공원에 살고 있어요. 까빠라는 국립공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동물은요. 먼저 원숭이처럼 생겼어요. 근데 원숭이처럼 생겼는데 자, 보세요. 몸 길이가 47에서 62cm가 왔다 갔다 하고 다 키가 모두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꼬리 길이가 77에서 89라고 하는데요. 그럼 몸보다 꼬리가 더 긴 원숭이네요. 그쵸? 몸보다 꼬리가 더 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머리와 목은 노르스름한 흰색, 약간 크림색 같은 거, 흰색. 그리고 몸의 털은 초콜릿 갈색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 원숭이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 이 원숭이가 갓 태어나잖아요. 갓 태어난 원숭이는요, 금빛 주황색이 납니다. 자, 이 동물을 한번 볼까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선생님이 아까 머리에 크림 색깔, 흰색, 털로 되어 있다고 하고 몸은 초콜릿 갈색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보면 머리가 지금 하얀 원숭이고 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이 랑구르는 5명에서 9명이 무리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요. 황금빛 금색. 갓 태어난 원숭이에요. 갓 태어난 랑구르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랑 비슷한데 얘네들은 흰머리 랑구르라고 부르는 동물들입니다. 별로 본 적이 없는 그런 동물이죠. 그쵸? 이런 새끼 랑구르가 어떻게 커서 이런 짙은 초콜릿 갈색의 털이 되는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선생님이 소개할 동물은요. 자이언트 바브입니다. 자, 자이언트 바브는요. 물고기예요. 선생님이 얘도 먼저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여러분이 선생님이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이언트 바브는 잉어처럼 생긴 물고기입니다.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서만 살고요. 큰 것은 무려 길이가 300cm, 그리고 무게도 200에서 300kg. 이 자이언트 바브는 굉장히 이 물고기의 크기와 몸무게가 다양하다고 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중간 크기도 있고 한데 정말 큰 것들은 이런 무게, 이런 길이까지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존하는 잉어과 물고기 중에 가장 큰 동물입니다. 메콩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물고기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는데요. 매우 크기 때문에 신성하게, 신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물고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머리가 큽니다. 몸 전체 크기의 약 4분의 1, 전체 크기의 20에서 25% 머리가 큰 편입니다. 몸 크기에 비해 눈은 작습니다. 어릴 때는 은빛 물고기였다가 크고 나서는 검은색 광택이 나는 물고기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는요, 굉장히 맛있대요. 그래서 지금 멸종 위기의 물고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나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사람들이 안고 있는 이 물고기 사진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안 넣었는데 사람들이 이 물고기를
정말 큰 물고기를 잡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안고 있거든요. 사람의 몸보다 이만큼 더 큰 물고기를 안고 있더라고요. 자, 요렇게 자이언트 바브는 요렇게 생겼어요. 몸에 비해서 눈이 작죠? 머리가 큰 편이고요. 자, 이렇게 자이언트 바브까지 알아보았고, 그 다음으로 선생님이 소개할 동물은요, 자바코뿔소입니다. 코뿔소는 여러분들도 동물원에서 많이 봐서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몸 길이는 400cm, 4m, 높이는 2m, 몸무게는 3톤이나 되는 정말 큰 동물이에요. 그 대신 뿔의 크기는 30cm가 안 된다고 해요. 자바코뿔소는 코뿔소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자바코뿔소는 다른 종류의 코뿔소보다는 뿔이 작은 편입니다. 자, 이 코뿔소가 멸종위기 동물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명이 짧기 때문이 아닌가라고도 선생님이 생각해 봤어요. 30살, 40살밖에 못 산다고 해요. 전 세계에 지금 2021년에 78마리가 남아있고 베트남에 있던 자바코뿔소는 2011년에 멸종했어요. 자바코뿔소는요, 지금 인도네시아 자바섬에만 살고 있고요. 베트남에서도 자바코뿔소가 있었는데 2011년에 멸종했습니다. 처음 베트남에서 자바코뿔소가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이 코뿔소를 보호하려는 많은 노력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밀렵, 몰래 사냥하는 거, 밀렵. 몰래 사냥한다는 뜻인데요. 사람들이 몰래 사냥을 해서 총으로 쏘아서 마지막 코뿔소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몰래 코뿔소를 총으로 쏴가지고 사냥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이 귀한 동물을 총으로 쏘았을까요? 친구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왜 그랬냐면요. 코뿔소의 이 뿔 있죠? 코뿔소의 이 뿔 있잖아요. 이 뿔이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냥 그것은 소문일 뿐이었는데 코끼리 뿔을 이렇게 가루로 내서 먹으면 건강에 좋다라고 해서 중국과 베트남에서 시장에서 영양제나 건강식품으로 이 코끼리 뿔을 판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멸종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멸종위기 생물들을 보호해야 할까요? 선생님이 지금 8가지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멸종위기를 맞이한 동물과 식물들이 있어요. 근데 왜 보호해야 될까요? 이런 동물들을? 동물이 귀여우니까? 동물도 생명이니까 보호해야 될까요? 이런 멸종위기 동물들이 없어지는 것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일까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우리 친구들 Y책 좋아하죠? Y책 중에서도 멸종위기 동식물 편 책이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 그림은 Y책에서 가지고 와봤어요. 자, 옛날에 어떤 농장 주인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농장 주인은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참새가 맨날 날라와서 자기 농작물들을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서 참새를 다 없애버려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리고 실행했어요. 참새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주인은 생각했어요. 아, 이제 농사가 잘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참새가 없어져서 이제 농사가 정말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농작물에 벌레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왜 벌레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 농부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 참새가 농작물만 먹었던 게 아니라 이 벌레들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벌레들을 참새가 먹어줬었는데 참새가 없어지니까 농작물에 이제 벌레만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농작물이 벌레 때문에 자라지 못하게 되고 농작물의 옆에 있는 잡초, 풀 이런 것들도 자라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나 양과 같은 가축들이 먹을 풀도 없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농장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농사도 안 되고 농작물도 자라지 않고
땅이 황폐해졌고 그래서 한때 농장이었던 이 땅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동식물 하나 정도, 뭐 참새 한 마리 정도, 참새 몇 마리 정도 없어지는 게 뭐 큰일이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새가 한 마리 없어졌지만 그 대신 벌레가 많이 생겼고, 벌레가 많이 생기니까 농작물이 자라지 못했고, 그리고 풀도 못 자랐고, 풀이 없으니까 소와 양이 먹을 것이 없었고, 이렇게 점점 일이 커지다 보니까 이 농작물, 농장 전체가 황폐화됐고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 농장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결국에는 우리의 생태계들은 모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가 무너지면 그 하나가 결국에는 쭉쭉쭉쭉 다른 밑에 동물, 다른 동물, 다른 동물, 다른 동물, 다른 먹을 거 이런 영향을 주면서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서 인간의 생활 터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동물 하나, 작은 식물 하나도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보다 1교시 수업이 조금 길었던 것 같네요. 자, 여러분 베트남의 멸종위기 동물들 우리가 8가지 알아봤고 왜 멸종위기 생물을 보호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우리 2교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